뭐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은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숙제가 다 있었나? 어디까지 있었어? 숙제 있었죠? 네. 자, 51쪽 갑니다. 51쪽 숙제 확인합시다. 준비됐어요? 51쪽 설명할 거 52쪽 53쪽 다음 주까지 다 돼 있어야 돼. 알겠어. 물리 다 돼 있어야 돼, 같이. 여기 이 아줌마 이 아줌마 깨끗해요. 알겠어요.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일단 누구니? 자, 53페이지까지. 제가 문제 없어? 질문할 거? 오케이, 넘어갑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23번. 23번에 옵니다. 다음 수소 원자에서 이런 전자전이 AT와 수소 원자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물어본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는 어때? 656이죠. 656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들아? 가시광선 영역 중에 가시광선이었지. 여기서 뭐 있었어?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영역 중에 가장 뭐야?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고 됐어? 왜냐면 파장이 제일 긴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3에서 2로 오는 전자전이일 때 됐어? 누구에서 누구? 3에서 2로 오는 전자전 됐습니까? 그럼 3에서 2가 되는 거니까 B가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는 갑니다.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됐을 거야. A는 얼마야? A는 몇에서 몇이야? 2에서 1일 거고 C는 몇이야? 4에서 2로 오는 거지. 그럼 얘가 16분의 얼마? 3일 했지 에너지가. 지난번에 다 적어줬어?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워야 빠르다고 썼어. 그 다음에 2에서 1은 어때? 4분의 3이지. 그럼 얘는 얼마 돼? 16분의 9가 돼. 누가 크다? A가 더 크죠. 근데 세 번째 누구야? D일 겁니다. D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B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차와 같다. B,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차는 누구야? B는 누구랬어? 3에서 2지. 그럼 여기서 차는 얼마야? 4에서 3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야? 디귿에 보면 D에서 방출되는 몇에서 몇? 그럼 얘는 또 D를 얘기하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누구야? 답이? 기억 디귿이냐? 돼서 그 정도 오시면 되겠죠. 이해돼? 네. 넘어갑니다. 자, 28분까지 옵니다. 28분까지. 없으면 32번까지요? 괜찮아요? 괜찮아? 36번까지요? 33번. 33번에 갑니다. 다음은 어떤 오부터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의 주요한 개수는 3이다. 방위한 개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자, 가는 주요한 개수 3입니다. 가. 나는 뭐래? 아니면 방위한 개수. 방위한 개수는 누구래? 나가 더 크다라고 하죠. 세 번째 누구야? 에너지 준위는 가가 누가 보다 높대? 나보다 높지. 됐어? 방위한 개수는 뭐가 있어 얘들아? 뭐 있어? S가 얼마? 0, P가 1, D가 2. 근데 우리가 D까지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딱 뭐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 그럼 얘는 뭐야? 얘가 S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뭐야? P가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럼 얘는 뭐요? 얘가 몇 S요? 3S죠. 왜냐하면 S가 되는 거고 얘가 3개니까 3이니까 주요한 자수가 3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는 뭐야?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다전자 원자는 1S가 제일 적죠. 그 다음 누구래? 2S. 그 다음 누구래? 2P 3S. 그럼 당연히 3S가 2P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2P가 되겠지. 주요한 수가 3, 얘는 얼마야? 방해한 개수가 0이고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찾는 거 이렇게 찾아주라는 게 문제예요. 됐습니까? 어떤 원자의 오비탈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저건 뭐야? 가는 3s 오비탈 나는 2p 오비탈을 뜻하는 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기억 맞아 틀려? 나의 방해형도수는 2이다 1이 되죠? 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전체수는 가하고 나를 봤을 때 누가 크다? 가는 몇 개? 가는 몇 개? 2개. 나는 몇 개? 6개죠. 됐습니까? 이해돼? 오케이. 또 36번. 36번 표는 바닥 상태 알루미늄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세 가지 오비탈 간화되는 철이다. 씁니다. 간화합시다. 그다음에 N 2 그다음에 3 4 그다음에 ML 0 마이너스 ML이 뭐야? 응? 방위? 자리 앉았어. 자기죠. 얘가 방위고요. 모양이죠. 얘가 뭐야? 주양자수. 자 보셔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2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돼? 2가 되려면 어차피 우리가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이죠.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 2, 0 이거 가능하죠? 1, 1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1일 때는 방위양자수가 0밖에 없어요. 1s 오비탈이잖아. 그럼 1s 오비탈은 뭐야? 얘가 주양자수가 1이고 방위양자수가 0이고 이것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뭐야? 2형. 그러니까 누구야? 2s 오비탈이에요. 이렇게 찾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어떻게? 얘는 어떻게? 3이래. 그럼 얘 어떻게 돼? 2, 1 가능하죠? 3, 0 가능해요. 3, 0이라면 3,0이 뭐야? 3S. 3s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안 되네? 그러면 얘는 2p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에 되세요? 그럼 마지막 얘는 4야. 그럼 얼마야? 4형 가능하죠? 또 3, 1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4가 되려면 그럼 2는 돼야 안 돼? 2는 안 되죠. 디오비탈을 가질 수 없으니까. 주형자수 2일 땐 디오비탈이 있어 없어? 없지. 이해에 대해 무슨 말이지? 정말? 자 그럼 이 상태인데 얘가 돼요 안 돼요? 4형이 4요? 4S? 4S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 알루미늄이 있으니까. 알루미늄 몇 죽이야? 3죽이 원소야. 주양자수는 3까지가 4라는 건 주양자수를 못 갖는다. 그래서 얘는 3이니까 3P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일단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36번의 기억 가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은 한 가지다. 가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누구 있어요? 오케이. 나의 주양자수는 3이다. 2죠. D가 다는 원자 해결때 방향 거리에 따라 순자 발견 경쟁이 다르다. 3P인데? P니까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서진아 이해됐어? 41번까지. 어때요? 자 45번까지요? 50번까지요? 54번까지요? 58번까지 55번이요? 표는 바닥성질 먼저 H의 오비타 가나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같은 것입니다. 2P, 3S, 3P 중 하나입니다. A, B, C 쓸게요. 가나다는 ES 그 다음에 3S, 3P 2P 3S 3P 그럼 여기 보세요.
탄소는 어떻습니까? 2P가 채워진 다음에 3S가 가죠. 그럼 보셔요. 여기서 원자가 되죠. 원자가 될 것이고요. 원자가 되면 이렇게 봅니다. 얘는 몇 개까지 가죠? 2개 갔죠. 그럼 얘는 안 되네. 얘는 안 되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3S가 되죠. 3S가 되려면 2P는 채우고 가요? 안 채우고 가요? 채우죠. 즉 다시 말하면 1S를 채우고 2S를 채우고 3P를 2P를 채우고 3S로 가는 거죠. 그럼 2P가 채워졌다는 얘기 2P 몇 개? 6개죠? 얘가 있는 거죠. 2P가 되죠. 그럼 이건 3P가 되겠네요. 그럼 얘 누구야? 3P 5개 2S, 3S 2개 합이 2, 5, 7이라는 원자과 전자를 갖죠. 얘는 누굽니까? CL이다 CL 3중이니까. 그럼 얘는 누굴까요? 2P의 3개죠. 그럼 누구야? 질소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질소가 되죠. 이해됩니까? 얘는 누구예요? 5짜리죠? 그러니까 누구야? 인이 되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뭐 있습니까? A와 C는 같은 직위 원소이다. A와 C는 같은 직위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죠? 3주기? 3주기 얘가 2주기고요. BC의 원자과 전자 B하고 C의 원자과 전자 5개 똑같죠? 맞네요.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A다. A를 몇 개? 홀전자 1개죠. 얘 몇 개야? 3개씩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야? 가장 적은 원소는 A다. 맞네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또 몇 번 할까요? 없으면 넘어가서 62번까지요. 없으면 66번까지. 괜찮아요? 65번이 65번이 없어요. 자, A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P 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총 홀전자수가 하나죠. 같다는 얘기죠. A-는 어디입니까? 2분의 1입니다. 누굴까요, 이거? 자, A부터. B 플러스인가? B 플러스죠? P분의 홀전자죠, 문제가. 1, 2분의 1. 그다음에 얘가 B가 얼마예요? 1, 1.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질소 A는 질소가 될까요? 질수는 없다. A는 질소라고 하는 거죠. 질소는 처음에 얼마냐? P가 몇 개야? 3개죠. 홀전자 3개죠. N-가 되면 어떻게 돼? N-가 되면 4개죠. 전자를 받은 거니까. 그럼 얘가 몇 개 돼? 2개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P 오비탈, 2P 오비탈에 하나, 둘, 세 개. 이게 누구니? N 질소를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다? 하나, 둘, 셋. 하나를 더 받았죠. 그럼 홀전자 2개가 되는 거고 총 전자 4개가 되는 거니까 4분의 2가 되는 게 맞네요. 이게 질소가 되겠네요. 얘는 누가 될까? B는? 누가 될까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누구야? 홀전자 수. 홀전자가 0은 아니죠. 일단 무조건 0이 될 수는 없어요. 맞죠? 홀전자가 0이 되면 숫자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1이 나오는 거. P 오비탈과 홀전자가 똑같은 게 누굴까? 분소가 되죠. 분소는 어떻습니까? P 오비탈이 하나 있는 거죠. 탄소 돼요. 하나, 둘, 셋, 두 개 이렇게 되죠. 근데 질소 돼요. 1이 되는 거. 맞죠? 또 있어요? 없죠. 그럼 질소는 써먹으니까 안 될 것이고 얘가 온다. 하나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빼면 홀전자 몇 개요? 전자 하나, 홀전자 하나죠. 그럼 탄소가 되겠네. 안 될까요 혹시? 될까요 안 될까요? 제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서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걸 보여. 그럼 얘는 돼야 안 돼요? 얘가 날리면 얼마 돼? P는 0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안 되고 얘가 안 되고 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다 됐네. 일단 첫 번째 간다. A의 전자배치는 1S 2개, 2S 2개, 2P 3개. 맞아요? 전자 7개니까 맞죠? 질소 맞고 두 번째 뛴 겁니다. B 원점은 6번이다. B는 탄소랬지? 6번 맞고요. S 오비탈에 포함된 전자수는 A, B가 똑같다. A는 질소지.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되죠. 얘도 1S에 2개, 2S에 2개 되는 거니까 전자수 똑같네요. 이해되세요? 찾는 거 이해된 게 무슨 말인지? 서지 이해됐어? 오케이. 또 설명할 거 없으면 이제 주기적 승부입니다. 오늘 요거 2단원이 다 끝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오늘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볼 거냐 뒤에 동자 볼 겁니다. 동자 보고 3단원 볼 겁니다. 네, 이제 보세요. 뒤로 넘어갈 겁니다. 좀 더. 다 풀었어? 어려운 거 있었거든? 어려운 거 그때 중에서 좀 많았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 괜찮았어요, 나머지는? 네. 소식은 어땠어? 그래서 근데 앞에 좀 보긴 했어요. 또 질문하고 질문하고 해야지. 야, 너 이거 좀 왜 그랬어? 저번 주에 가족이 지금 그 지난주에 뭐 하는 게 있었어? 가족끼리 가족끼리 있었어? 다 할 수 있지? 해봐야 된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도만 해보겠습니다. 시도는 해보지 뭐 해봐. 알았지?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숫자 많다고? 이번에 숫자 많다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몇 개 안 돼? 이번에 물리 아 물리 몇 개 안 돼? 수채 표현 다 10개밖에 안 돼. 정말 많이 아니 없다. 1개나 말고 20 몇 개씩밖에 돼. 20개밖에 안 돼. 충격 20 몇 개. 충격 상대성으로 고3들은 150개씩 풀어 이번에. 저희 고1 고2. 너무 고1 갑니다. 준비하세요. 시작합니다. 쌤이 볼 거예요.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오늘은 축구하는 날. 이따가 뭐지? 어? 나 오늘 축구 봐. 이따 볼 거야. 아 맞다. 너 생일이라서 너 어떡하지? 축방 한번 알려줘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자 밑에 가시면 주기적 성질입니다. 주기적 성질. 자 주기율표부터 본다. 우리가 주기율표는 통과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통과 시간에 주기율표라고 하거든. 주기율은 누가 만들었다 처음에? 처음 배웠습니다. 처음에 통과해서 뭐 했습니까? 주기율표 누가 배웠? 주기율을 누가 만들었다?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다. 멘델레예프. 몰라도 돼. 근데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다.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 멘델레이프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지금 쓰는 건 모듈리 거 쓴다. 멘델레이프는 어떤 걸로 만들었습니까? 뭔 만들었다. 멘델레이프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거의 생각하고 있지. 뭘로 만들었습니까? 원자량이라고 얘기했죠. 모듈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원자 번호라고 얘기해요.
원자 번호가 뭘 뜻한다? 서진아 원자 번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있었어? 원자 번호는 어. 그러니까 양성자지? 맞죠? 양성자고 전자. 그렇지 양성자 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중성일 때 전자 수다라고 했습니다. 주기율표상에서는요 가로줄이 있을 것이고 세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이 뭡니까? 주기죠. 세로줄은 족이라고 얘기해요. 주기는 몇 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갈까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고요. 주기는 곧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니?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족은 몇 쪽부터?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건 뭐에서 뭐까지 배웁니까? 1, 2, 13부터 18까지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건 뭐야? 족의 1의 자릿수. 얘가 뭡니까? 얘가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가 화학 결합의 반응에 참여 가능한 애들이라고 썼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썼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봤을 때 우리가 뭐냐?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을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죠. 뭐 나머지 건 볼 필요 없습니다만 주로 일반적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게 금속이에요. 우리가 20번까지 해서.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소 빼고 이렇게 이게 뭐야? 비금속이라고 보시는 거 금속이 되는 거죠. 금속이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난 이렇게 썼습니다. 금속이 이렇게 씁니다만 금속이 더 많아요. 그럼 비금속성이다라고 하는 이 성질은 뭘까요? 첫 번째 전자를 뭐한다? 잃는다라는 거죠. 아 미안해 받는다라는 얘기죠. 전자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산화가 잘 돼요? 환원이 잘 돼요? 환원이 잘 됩니다. 근데 누구는 제외? 18쪽 제외입니다. 18쪽은 금속의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비활성 기체는 비금속입니다. 근데 비금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비금속성이 없습니다. 왜 비금속성이 없습니까? 왜 없어? 왜? 다시 말하면 비금속성이 없다는 이게 비금속성이 무슨 뜻이야? 전자를 뭐한다? 받는다. 근데 문제는 전자를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전자 안 받아. 얘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반응 안 해서 비금속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비금속이지. 됐죠? 그럼 비금속은 여기서 제일 큰 비금속성 얘가 제일 커요. F가 제일 센 놈이죠. 됐어요? 근데 여기서 봐서 뭐야? 이렇게 내려가서 뭐야? 금속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금속성이라면 이게 뭔데? 전자를 그렇지 버린다 되죠. 두 번째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그럼 산화가 잘 됐으니까 양이온이 잘 되는가? 음이온이 잘 되는가? 양이온이 잘 되죠. 근데 얘 뭐가 잘 되는가? 음이온이 잘 되죠. 됐습니까?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금속,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66쪽 이제 첫 번째부터 합니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입니다.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다? 오케이. 주기 번호는 원소의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고 같은 주기 원소들은 같은 수의 껍질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전자 껍질을 갖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주기가 똑같으면요. 주기가 똑같으면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커져요? 양성자 수 증가되죠. 맞아요? 모두 증가돼요? 전자 수도 증가되죠. 중성자가 증가되는 건 있겠지만 중성자는 뭐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는 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커진다, 전자 수가 커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니? 얘는 인력이 증가된다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돼요? 반발력도 증가되죠.
됐습니까? 주기가 같다라는 얘기. 주기가 같을 때 얘기입니다. 됐어요? 주기가 같을 때. 이따가 주기율표 좀 더 얘기하면서 내가 뭘 얘기할 거냐? 저기서 같은 주기일 때 뭐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보려고 그래요. 일단 족이죠. 족은 뭐라 됐습니까? 주기율표의 무슨 줄? 세로 줄로써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다? 18쪽까지 있다. 원소의 원적과 전자수는 족 번호의 1의 자릿수와 같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적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얘들아 원자과 전자가 뭐랬어? 화학결합 반응에 참여 가능한 원자과 전자의 경우는 화학 반응에 이렇게 되죠.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라고 우리가 뭐야?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8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한 개죠. 0이 왜 그래요? 반응 가능한 전자가 없어요. 반응 가능 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 반응 가능 전자가 없기 때문에 됩니까? 18쪽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밑에 가시면 주기율표, 주기율 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몇 번까지 외우시나? 20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두 번째. 원소의 전자 배치, 주기율표에 원소의 최외곽 전자국들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를 변한다. 뭐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금속 원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속 원소 뭐라 됐습니까?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의 존재입니다. 뭐라고? 왼쪽과 가운데. 됐죠? 그리고 전자를 이루어 양이온 되기 쉽고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뭐로 존재합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누구는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데 수은. 연성과 전성, 전기, 열, 전도도가 높습니다. 라고 하죠. 연성이 뭐야? 늘리는 거? 구부러지는 거? 전성은 뭐야? 전성도 늘리는 거 아니야? 구부러지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뽑힘성과 표짐성이라고 해요. 뽑힘성. 표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뽑힘성이 뭡니까? 얘가 연성이라고 불러요. 얘가 뭐야? 철사 같은 경우 길게 쭉 뽑아내는 걸 우리가 뽑힘성, 연성이라고 부르고 얘가 뭡니까? 전성이죠. 전성. 파전은 어떻게 된다고? 넓어야 바삭하죠? 파전. 넓어야 바삭하지 않니? 바삭해야 맛있잖아. 저는 바삭바삭해야 맛있잖아. 그렇잖아? 그냥 괜히 뭐 부덕부덕하면 좀 그렇잖아. 맛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전이라고 쓰지 마라. 좀 쪽팔리다. 좀 그렇다. 어떻게 쓸까? 썼어? 재영아 썼어? 안 썼지? 파전보다는 뭐라고 씁니다. 쿠킹 포일. 포일이라고 불러요. 포일. 쿠킹 포일. 포일 같은 경우 그렇겠죠. 얇게 만든 거잖아. 그게 포일이니까 가능한 거죠. 왕의 옷은 혹은 왕이 덮는 이불은 뭘로 꼬맸대? 금사로 꼬맸대. 왜요? 왕이잖아. 아 금사. 금실이에요. 금실. 아 실하고 금하고 같이 꼬은 거야. 그걸 갖고 뭐야? 만들었대. 왠지 왕인데? 무겁지 않을까요? 어? 무겁지 않을까요? 왕인데? 가채라고 알지? 가채. 머리에다 머리에 쓰는 가짜 머리. 가짜 머리. 그걸 살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돈을 썼고요. 가채를 많이 쓴 사람들은 대머리였대. 여자들이 무거워서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그랬대. 겁나 무거웠대. 엄청 무거웠대. 그러니까 목 디스크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 실제로. 박사가 없었겠지.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더라. 아무튼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거 뭐였습니까? 금속원소 연성과 전성, 전기, 열, 전도도 높다고 쓴다. 근데 금속산업은 물에 넣어서 염기성을 나타낸다라고 됐죠. 그냥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67쪽에 비금속 원소 있죠. 주기율 표정에서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전자로도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다음에 상온에서 기체, 고체로 존재합니다. 브로민은 뭐로 존재한다? 액체로 존재합니다. 연성과 전성, 전기, 열 전도도 낮고요. 근데 비금속 산화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넣으면 산성을 띱니다.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야, CaO가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CaO. 이렇게 되죠. 수산화 칼슘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염기성이 되죠. 자, CO2가 물에 녹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산성이 되죠.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고요. 금속 산화물이 녹으면 염기성이 된다. 이 정도도 그냥 알아두셔요. 그냥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유효했잖아. 이거부터 중요해요. 유효했잖아가 뭘까요? 유효했잖아. 그렇지. 유효의 전화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유효했잖아는요. 전자와 누구 사이? 실제로 전기는 인력을 보고 뭐라고 해요? 유효했잖아. 전자와 핵 사이의 실제 인력을 보고 우리가 유효핵전화라고 부르죠. 다시 한번 유효핵전화 뭐라고? 전자와 핵 사이의 실제 인력을 보고 유효핵전화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좀 전에 양성자 수가 늘어납니다. 맞아요? 네. 그럼 핵전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죠. 그럼 유효핵전은 커지게 됩니다. 네. 맞죠? 즉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라며. 근데 플러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땡기는 힘도 많아지겠죠. 두 번째, 전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력이 커지죠. 그럼 이거는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효과야, 작아지는 효과야? 작아지는 효과야. 막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공간이 넓어진다는 얘기, 핵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핵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잘 봐. 그럼 몇 가지 봅시다. 첫 번째, 핵이 있을 것이고요. 전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 안에 전하량, 이 유효핵 전하를 증가시키는 원이,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원이 돼요. 다시 한번, 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유효핵 전하가 달라지죠. 두 번째, 뭐가 달라질까요? 거리죠. 핵과의 거리, 핵과의 거리. 아이, 글씨 멋있다고 했는데 아니 뭐 안 멋있다. 핵과의 거리. 세 번째 뭐 있을까요? 다른 전자와의 관계. 다른 전자와의 관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를 가려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핵 전하량이 강하게 전할까요? 약하게 전할까요? 약하게 전하겠죠. 그럼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핵과 전자 사이에 뭐야? 힘을 얘기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핵의 전하량, 핵과의 거리, 다른 전자와의 관계인데 이게 뭐냐? 다른 전자와의 관계를 보고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근데 빨리 와서 안 돼. 윤혜야, 네. 영상 보내줄 거니까 앞에 봐야 돼. 잊어먹었어? 네. 잊어먹었어. 잘했어. 오늘 안경 쓰고 왔냐? 안경 쓰고 왔냐? 잘했어. 안경 썼네? 나도 안경 썼었는데. 어? 아니 렌즈도 못 써. 나 무서워서 못 써. 왼쪽 눈이 잘 안 좋아. 왼쪽 눈을 보면 여기서 저기 글씨가 안 보이거든. 근데 오른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그 오른쪽으로 살고 있어. 오른쪽 보면 잘 보이는데.
안경 썼는데 결혼해서 살찌니까 안경테가 벌어져서 그냥 못 써. 살찌면 얼굴도 커져. 알아? 아무래도 살이. 커져. 엄청 커져. 예전에 아무튼 살찌는 게 문제야. 아무튼 갑니다. 준비하시고 민지 유나야 66페이지 67페이지 자, 유효액전화부터 이제 보실 거예요. 유효액전화 보시면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가려막기 효과 보시죠. 첫 번째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에 작용하는 원자에게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안쪽 전자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는 옷 안 바뀌었지? 모르겠어. 가은이랬죠. 같은 전자 껍질, 같은으로 바꿨어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자, 핵과의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자, 보셔요. 여기서 핵과의 거리 있죠.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핵에서부터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건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건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핵과의 거리가 달라지죠. 또 뭐가 달라질까요? 한 껍질 내 전자수 이것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라 한 껍질 내 전자수가 무슨 말이냐면요. 한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경우와 7개가 있는 경우 누가 더 많이 있어요? 전자가 7개가 많죠.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돼? 좀 더 거리가 좀 멀어져요. 실제로 전자끼리 반발력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는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원자핵이 있을 겁니다. 껍질이 있을 것이고 껍질이 있겠죠. 전자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됐죠? 됐어요? 좀 여기하고 요 핵과 얘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유효핵 전하가 있겠죠. 인력이 있을 거예요. 유효핵 전하가 있겠죠. 됐어요? 근데 가운데 갑자기 누가 빠고 왔다. 전자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인력을 그만큼 어떻게 돼? 가는 걸 막아버렸죠. 맞아요? 그럼 유효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증가된 거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용된 거야? 유효핵 전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용된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전자가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하자. 이쪽에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놈과 이놈은 가까워져서 멀어졌어. 가깝지? 가까우니까 반발력이 커야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보다 살짝 커지면서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게 이렇게 멀어져야 돼. 그래서 이 거리가 좀 더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안정하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얘네들 사이에 같은 껍질 사이에 반발력도 있을 것이고 다른 껍질 사이에 반발력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같은 껍질 사이의 반발력보다는 다른 껍질 사이의 반발력이 훨씬 더 유효핵전하 감소량이 더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유효핵전하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안 도망갈 거잖아. 근데 누가 있으면 가려막든지 여기서 막든지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서 가려막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껍질 사이에서 가려막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효과가 좀 더 크다고? 같은 껍질이야? 아니면 다른 껍질 사이야? 다른 껍질 사이에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여기서 혹시 겨울에 경험은 안 했을 건데 혹시 겨울에 야외 새벽에 야외야 밖에야 춥죠. 겨울이가 되게 추울 거네. 근데 거기서 난로 통에 장작을 넣고 태우고 있어요. 그럼 뜨거울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게 딱 서 있었어. 근데 온몸이 내 앞에 싹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니? 내가 뜨거워져 차가워져 갑자기 확 차가워지죠. 그럼 내가 따뜻함을 느끼는 게 유효핵전인데 옆에 들어온 놈이 앞에 들어온 놈이 있으면 훨씬 더 뭐가 되는가? 확
차가워지겠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딱 서 있는데 난로가 있고 딱 서 있는데 좀 좁지? 한 명이 삐집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좁으니까 아씨 뒤로 가지지. 다 커지지. 그럼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려먹고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유효액전은 적어지겠죠. 똑같은 겁니다. 전자가 같은 껍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약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반발력이 커지니까 가림막기 효과가 생기는 거고, 즉 유효액전화가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돼? 안쪽에 들어오는 놈들은 더 많이 가려버리는 거야. 얘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껍질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이 앞에 가려막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뭐야? 앞에 있는 껍질이 가리는 가려막기 효과와 같은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까지 같이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다른 껍질과 같은 껍질 요거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뭐야? 가려막기 효과다. 됐어?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 누구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쓰고 갈게.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다른 껍질 사이. 두 번째 뭐야? 같은 껍질 사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껍질 사이가 같은 껍질 사이. 이해됩니까? 안 되면 다시 설명할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전자의 작용은 원자핵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으로 안쪽 전자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쓸 겁니다. 뭐라고 쓸 거니? 어떻게 돼요? 수소 원자의 경우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지. 왜 없어요?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려막기 효과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 생깁니다. 됐습니까? 밑에 보면 뭐십니까? 이제 유효액전화 볼 거거든. 유효액전화. 이거 쓰시고 하실게요. 됐어요? 자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유효액전화 두 개 이상의 전자를 가지는 원자에서 어떤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핵전화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두 가지. 유효핵전화에 영향 주는 건 뭐랬습니까? 제일 큰 건 두 가지입니다. 제일 큰 건 뭡니까? 유효핵전화에 영향 주는 건 첫 번째 뭐가 존재할 거냐? 첫 번째 핵 전하량이에요.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씁시다. 전자 껍질 나왔고요. 영향을 주는 요는 핵 전하량에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영향을 줘요. 됐습니까? 세 번째 누구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뭐였어? 같은 주기하고 같은 족을 볼 겁니다. 첫 번째. 같은 주기는 뭐가 똑같다? 뭐가 똑? 껍질이 같다.
그 껍질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됩니까? 핵 전하량과 전자의 반발력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누구냐? 누가 증가돼? 껍질 같으면 번호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돼요? 나봐 뭐가 증가돼? 아, 양성자 수 증가하죠. 전자 수 증가하죠. 그럼 위에 건 뭐야? 위에 건 뭐야? 얘가 뭐야? 양성자 수 증가됐다는 얘기는 누굴까? 핵 전하량 증가죠. 얘는 누구야? 반발력이 증가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증가됩니다. 왜냐면 핵 전하량의 효과가 반발력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핵 전하량은 증가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어차피 번호 커지죠. 그러니까 숫자가 핵 전하량이 1, 1, 1, 1, 1 번호 커질 때마다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럼 전자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증가되죠. 근데 전자의 반발력보다 반발력이 커지는 효과보다 누구의 효과가 좀 더 큰다? 핵 전하량이 증가된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핵 전하량이 더 큰 거니까 그 때문에 뭐가 됩니까? 더 커져야죠. 그래서 요거 옆에다 쓸 것도 거기 없습니다만 이거 쓰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요 간격 있죠, 요 간격. 이가 가려막기 효과. 이건 같은 껍질이야. 같은 껍질이야. 그래서 뭐야? 같은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 전자의 반발력이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같은 거니까 그런 길이의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저기서 간격, 핵 전하량, 유핵 전하량. 그러니까 핵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누구에서 가려막기 효과에서 작아진 거지. 그게 뭐야? 그게 유핵 전하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유효핵 전하량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지는 원자에서 어떤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리튬 나와 있고 베릴륨, 붕소, 탄소 나와 있죠. 그럼 왼쪽에 보면 무엇입니까? 유효핵 전하에 따른 원자 반지름 변화라고 돼 있죠. 맞아? 얘들아, 유효핵 전하가 뭐 한 거야? 전자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럼 전자를 끌어당겼으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뭐랬습니까? 원자의 크기죠. 다시 말하면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는 누구야? 원자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 뭐가 된대? 따봐.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된대? 번호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 그렇죠. 증가해서 원자 크기 그렇지 감소하죠. 이렇게 돼요.
지금 쓴 게 누구냐? 핵전화랑 전자껍질, 전자 반발력. 요거 지금 보는 게 핵전화 영향 주는 요인입니다. 같은 주기 방금 1번 지금 얘기입니다. 1번 같은 주기에서 같은 쪽 아직 안 했다. 같은 쪽도 할 건지. 빨리 마시고. 졸려? 확실히 아침에 학교를 가니까 이렇게 피곤해. 되게 졸려요. 1시간 반이나 남았네. 그거 근데 쉬워요. 됐습니까? 자, 같은 주기 밑에부터 같은 주기 뭐라 되십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질은 커진다라고 했었죠? 원자 번호가 증가에 따른 핵전화의 증가가 가래막기 효과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같은 족입니다. 보셔야 돼요. 같은 족. 같은 족은 뭡니까? 두 번째 가면 지워되죠? 같은 족. 같은 족은 뭐가 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만 원자과 전자 같다.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얘는 뭐야? 못 커져요? 보세요. 모두 커져요. 누구의 효과 커요? 얘가 효과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는 감소했죠. 유효액 전화가 증가돼서 감소해요. 유효액 전화가 증가됐는데 감소해요. 증가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껍질이 하나. 껍질이 많아져요. 껍질이 누구야? 여기서 보실 거 뭘 보셔야 될 겁니까? 여기서 보시던 이거 보실게요. 이때는 누구니?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두 번째 뭐야? 같은 족일 땐 전자 껍질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봐야 돼. 쓸 거 쓰셔야 되고요. 응? 아니 끝이야. 이런. 그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일단 요것만 쓰시고 난 틀렸어. 문자가 안 돼. 같이 가야지. 5시간 좀 힘들지 않나? 괜찮아요. 별이 저희 8시간씩 수업하는 애들도 있었어. 다음 때 나하고 8시간 하니까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10시간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4시간씩 돼 있어요. 뭐가요? 물과 4시간 빡센데. 살아야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만큼씩 뭐 할 것도 많았죠. 많죠. 그렇게 많지. 그만큼 많겠죠. 잠깐 쉬었다 가요. 됐죠? 한 7분만 쉬었다 갑니다. 지금부터 7분만 됐죠? 그 이따가 중간에 한번 5분이라도 쉬죠. 그렇죠? 7분만 쉬었다 갑니다.
아니 괜찮지? 적었어 저거. 식사를